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온도가 변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5분 안에 왔을 답장이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다정했던 말투는 어느새 짧고 건조해지죠. 분명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생각에 잠기는 순간 대부분의 남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불안함에 휩싸여 무슨 일 있어? 라고 계속 묻거나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고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려보려고 매달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그녀를 쫓기 시작하는 그 찰나가 바로 당신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냉정하지만 인생을 바꿀 해결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시험하려 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 통제하려 할 때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품격을 유지하며 다시는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말이죠.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이건 여자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수극을 짜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로지 당신의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는 당신을 테스트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거짓말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 수도 있죠. 이때 당신의 반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면 당신이 이기는 게임이고 감정에 휘둘려 반응하면 당신이 지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법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신을 다시 가치 있는 남자로 만들어줄 5가지 원칙,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온도가 갑자기 변했을 때, 답장이 느려지거나 말투가 차가워졌을 때,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리감을 둘 때, 우리 뇌는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울립니다. 확신을 갖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불확실함은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고 그 압박감은 우리가 외부의 인정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여,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 순간이 사실 당신의 인생이 진짜로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는 당신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져 보세요. 이 상황이 괴로운 진짜 이유는 그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중심이 너무 쉽게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소중한 사람이 흔들렸다고 해서 당신의 일상과 습관, 그리고 품격까지 한꺼번에 내던져버리는 모습. 고작 상대의 반응 하나에 내 자존감을 깎아가며 구걸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내 가치를 흥정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많은 남자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상대가 변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안정감을 외부의 존재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 행복의 스위치를 남의 손에 쥐어줬으니 상대가 스위치를 끄는 순간 당신의 세상은 암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메시지 창을 수십 번 확인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끝없는 생각의 굴레에 갇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런 상태라면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반응을 당신의 평온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당신의 삶의 방향성보다 더 가치 있게 두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그녀의 침묵이 아니라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당신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평정심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권력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평온을 유지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남자가 아니게 됩니다. 상대의 작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는 쉬운 남자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강한 남자가 되는 거죠. 물론 당신 안의 공포가 속삭일 겁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영영 그녀를 잃을 거야. 침묵은 곧 끝을 의미해. 더 많이 설명하고 증명해야 해. 하지만 기억하세요. 공포는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 공포에 속아 보낸 새벽의 장문 메시지, 찌질한 확인 질문들. 그런 행동들은 아주 짧은 안도감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 당신을 더 작게 만들 뿐입니다. 불편함을 응급 상황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냥 불편한 상태로 잠시 머무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적 속에서 비로소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녀의 행동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눈앞의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당신의 저항에서 왔다는 것을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유독 이 상황이 당신을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녀가 거리를 두는 그 상황 자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이 상황이 당신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녀의 차가워진 태도는 일종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자신의 행복을 세워왔는지, 얼마나 쉽게 타인의 인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삶이 명확한 목표로 가득 차 있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강철처럼 단단했다면 상대의 일시적인 변덕이나 거리두기에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요즘 좀 바쁜가 보네 혹은 나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지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할 일을 묵묵히 계속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불안함은 당신의 정서적 중심축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 그녀에게 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다정함이 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겠지만 그 다정함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통째로 흔들리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정서적 의존이라는 덫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고통을 비극이 아니라 각성제로 사용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상실감, 초조함, 분노. 이 감정들을 분석해 보세요. 이것들은 그녀가 준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결핍이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인가? 나는 상대의 온도가 변하면 내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사람인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녀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두지 마세요. 그녀가 왜 저럴까? 라는 질문을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로 바꾸십시오. 전자는 당신을 무력한 피해자로 만들지만 후자는 당신을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쥔 해결사로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에 스쿼트를 한 세트 더 하세요. 그녀의 SNS를 염탐하며 의미 없는 단서를 찾는 시간에 책 한 페이지를 더 읽거나 업무에 몰입하세요. 친구들을 만나 걔가 왜 이러는 걸까? 라며 값싼 위로를 구걸하는 대신 차라리 혼자만의 고요 속에서 당신의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잠을 충분히 자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벼리십시오. 이건 복수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협상 불가능한 나만의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더 평온해질수록 상황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볼수록 당신은 덜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덜 관대해진다는 건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행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결국 가장 큰 손실은 그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붙잡으려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잃은 상태에서 되찾은 관계는 결국 또 다른 지옥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거리감을 기회로 삼으세요. 당신의 기반을 다시 닦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남자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가장 많은 남자가 빠지는 치명적인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애추격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할 때, 소위 말하는 밀당이나 감정적 기복이 나타날 때, 하루는 세상 다정했다가 다음 날은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차갑게 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정하려고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라며 답을 찾으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남자가 이 추격하는 행위를 사랑이나 충성심, 혹은 관계를 지키려는 헌신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할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만들어낸 패닉 반응일 뿐입니다. 상대가 나를 헷갈리게 만들 때 느껴지는 그 초조함은 우리 내면의 아주 오래된 공포를 건드립니다. 내가 부족한 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났나? 이제 버려지는 건가? 같은 공포 말이죠. 이 공포가 발동하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상대의 관심을 구걸하는 추격자의 모드로 전환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탐정처럼 그녀의 말투 하나, 이모티콘 하나, 답장 오는 시간의 간격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투는 평소랑 다른데 지금 이 타이밍에 답장이 온 건 무슨 의미일까? 라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추격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말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을 해독해야 하는 수수께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존중은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짜 관심은 당신을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에 태우지 않으며, 진짜 존중은 당신이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속 쫓아간다면 당신은 상대에게 아주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는 꼴이 됩니다. 내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내 자존감보다 너의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말이죠. 이 순간 당신의 가치는 상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옵션으로 전락합니다. 당신의 원칙이 공포 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언제든 조종 가능한 쉬운 남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쫓아가는 행위는 잠시나마 통제감이라는 착각을 줍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다정하게 굴면 상황이 바뀔 것 같죠. 하지만 그건 사실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시간을 끄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쫓아갈수록 상대는 더 멀리 도망가거나 혹은 당신을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될 겁니다. 여기서 당신이 가져야 할 태도는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입니다.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을 쫓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품격을 깎아먹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자해입니다. 이제 멈추세요. 쫓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은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가 한 걸음 물러났다면 당신은 억지로 그 간격을 메우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십시오. 아니, 차라리 당신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당신의 세상을 가꾸세요. 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내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선택은 간단합니다. 불안함에 떠밀려 그녀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주도자가 될 것인가?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은 가장 매력적인 상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추격을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 내 삶에서 그녀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상상을 하면 숨이 턱 막히는 공포가 밀려오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심리학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공포의 정체는 사실 그녀라는 사람에 대한 상실감이 아니라 그녀가 채워주고 있던 나의 결핍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점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그녀라는 인간 그 자체를 잃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주던 인정과 다정함, 그리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을 잃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많은 남자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소유욕을 그리움으로 포장하죠. 특히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 돈과 노력이 아까워서 차마 놓지 못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여기서 끝낼 순 없어 라고 생각하며 이미 무너진 관계의 잔해 위에서 계속 집을 지으려 애쓰는 겁니다. 하지만 형제여, 여기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그녀를 붙잡기 위해 당신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이루는 밤,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굴레, 자꾸만 작아지는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끔찍한 기분. 이 모든 것이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과연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가치가 있는 관계일까요? 가장 무서운 건 그녀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누군가를 붙잡으려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내가 더 이상 당당하지 않고 비굴하게 상대의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느끼는 상실감은 그녀가 떠난 슬픔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괴적입니다. 그녀를 잃는 것은 상황의 상실이지만 나를 잃는 것은 존재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격을 멈추고 나를 선택하는 순간 엄청난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 정적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불편함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치러야 할 회복 비용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어야 근육이 성장하듯 정서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낮은 가치의 관계에 매달리는 습관을 끊어낼 때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 없어도 충분히 온전한 남자가 됩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 정신적 생존을 위해 나를 갉아먹는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녀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은가? 라고 물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당신이 그 가치를 잊은 채 상대의 손에 당신의 가격표를 쥐어줬을 뿐이죠. 이제 그 가격표를 다시 뺏어오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선언하세요. 어떤 관계도 나의 평온함과 자존감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 선언을 하는 순간 당신을 묶고 있던 공포의 사슬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말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차갑게 굴다가도 당신이 정말로 떠나려 할 때쯤 혹은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다치기 직전에 갑자기 다정한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나도 너 많이 생각했어.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 우린 정말 잘 맞았잖아. 이런 말들은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많은 남자가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여,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의 무서움입니다.
도박꾼들이 왜 슬롯머신 앞에서 떠나지 못할까요? 매번 돈을 따기 때문이 아니라 가끔 따기 때문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희망 고문이 뇌를 중독시키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계속 다정하다면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평소엔 차갑다가 가끔씩 던져주는 다정함은 당신의 뇌에 강렬한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녀의 진심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돌아오는 그 보상에 중독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준은 이것입니다. 말은 싸고 행동은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내 곁에 묶어두기 위해 혹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적당한 위로와 모호한 약속을 던지는 건 아주 쉬운 일이죠.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는지, 당신이 불안해할 때 외면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지, 말한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지, 이것이 진짜 비싼 가치입니다. 이제 단편적인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읽으십시오. 어쩌다 한번 보낸 다정한 메시지, 어쩌다 한번 가졌던 짧은 행복의 순간에 매몰되지 마세요. 대신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그녀가 연락하는 타이밍이 항상 그녀가 필요할 때뿐은 아닌지, 당신이 다가가면 멀어지고 당신이 포기하려 하면 다시 다가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녀가 하는 그 달콤한 말들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적당한 거리에 계속 묶어두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책임은 지기 싫지만 당신이 주는 에너지와 관심은 계속 받고 싶은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이용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그 다정함이 사실은 나를 붙잡아두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내 지난 시간과 감정을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남자가 진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습니다. 환상이 진실보다 훨씬 달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희망 없는 희망은 자기 배신과 같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차가운 패턴을 무시하고 가끔 들려오는 달콤한 말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훈련하십시오. 당신의 귀를 닫고 눈을 뜨세요.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만 집중하십시오. 미안해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말장난에 휘둘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는 성숙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말에 속지 마세요. 패턴을 믿으세요. 그것만이 당신을 이 지독한 감정의 굴레에서 구해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가장 위험한 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재력이라는 이름의 환상입니다. 많은 남자가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끈을 놓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잠시 방황하는 거야. 원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인데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형제여,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머릿속에서 멋지게 가공된 그녀의 잠재력입니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투영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상대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죠. 당신은 그녀의 현재 행동, 차가움, 무관심, 불성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될 수도 있었던 모습, 혹은 과거에 잠시 보여줬던 찰나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잠재력이란 건 미래의 가능성일 뿐, 현재의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교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려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녀가 변하겠지. 내 진심이 닿으면 그녀가 깨닫겠지. 하지만 인간은 타인의 노력으로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가 변해야겠다고 절실히 느낄 때만 변하죠. 당신이 상대의 잠재력에 투자하는 동안 당신은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보여주는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를 보면서도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야 라고 외면하는 것은 불타는 집안에서 꽃비가 오겠지라고 기도하며 버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당신이 그녀의 잠재력을 사랑해주면 해줄수록 상대는 변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무례함을 상처로 이해해주고 무관심을 방황으로 포장해주기 때문에 그녀는 굳이 노력하지 않고도 당신이라는 안정적인 지지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그 깊은 이해심이 그녀의 나쁜 습관을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만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녀가 과거에 어땠든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그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당신을 외롭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녀의 현재 정체성입니다. 가슴 아프겠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그녀가 변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도박을 멈추고 현재의 진실이라는 데이터에 집중하세요. 사랑은 상대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채굴 작업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모습이 나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의 모습이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유령을 사랑하지 마세요.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그녀라는 유령을 놓아주십시오. 그래야만 비로소 당신은 현실을 볼 수 있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구원해야 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한 명의 남자일 뿐입니다. 이제 타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경계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많은 남자가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상대를 내 입맛대로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규칙을 정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경계선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계선이란 나는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선을 넘는 행동에는 더 이상 내 에너지와 시간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나만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당신을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에 태우거나 아무 설명 없이 사라졌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만 슬쩍 돌아오는 행동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렇겠지라며 이해라는 이름으로 그 선을 계속 뒤로 밀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선을 계속 뒤로 밀어낼수록 상대는 당신이 무엇이든 다 참아주는 사람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함부로 대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끝없는 이해심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상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허가증이 된 셈이죠.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이유는 그들에게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례함에 대해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십시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경계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런 거 싫어해. 앞으로 그러지 마라고 길게 설명하는 건 사실 경계선이 아니라 부탁에 가깝습니다. 진짜 경계선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을 했을 때 화를 내거나 매달리는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당신이 제공하던 다정함, 관심, 시간이라는 혜택을 즉각적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경계선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어. 나는 메시지를 말이 아닌 부재로 전달하십시오. 상대가 당신의 부재를 느껴야만 비로소 당신이 제공했던 것들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가치 있는 혜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서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하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고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 곁에 있어도 당신을 갉아먹기만 했을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세운 그 선을 보고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경계선은 상대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정원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정원에는 누구나 들어와 꽃을 꺾고 쓰레기를 버리지만 단단한 울타리가 있는 정원은 초대받은 귀한 손님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원이 되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정원이 되십시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벽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자 자존감의 완성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남자가 하는 치명적인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인내와 용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조금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상대가 약속 시간에 늦거나 가끔 툭툭 내뱉는 무례한 말투,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되겠지.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런데 형제여, 여기서 정말 무서운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자존감의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폭발과 함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양보, 사소한 타협, 이번 한 번만이라는 작은 틈새를 통해 서서히 진행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점진적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무례함을 참아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학습하죠. 이 정도는 해도 괜찮구나.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무례함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또다시 이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기준점은 더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해도 이 남자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구나. 결국 당신이 착한 남자가 되기 위해 선택했던 그 수많은 양보들이 사실은 상대에게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매뉴얼을 제공한 꼴이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당신은 어느새 을의 연애라는 늪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기분은 쓰레기통에 처박아두고 상대의 편안함을 위해 나의 평온함을 제물로 바치는 삶.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관계의 중심에 나는 없고 오직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껍데기뿐인 나만 남았다는 사실을요.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이해라고 불렀던 그 행동들의 상당수는 사실 두려움이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까봐,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혹은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선택한 비겁한 회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인내는 상대의 고통이나 상황을 함께 견뎌주는 것이지 상대의 무례함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는 사랑이지만 후자는 자기 학대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작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즉시 바로잡지 않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를 방치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존경할 수 있는 남자로 보지 않습니다. 존경심이 사라진 관계에서 남는 것은 오직 편리함 뿐입니다. 당신이 그저 이용하기 편한 사람, 언제든 돌아가면 그 자리에 있는 안전장치 정도로 취급받게 되는 거죠. 이제 착한 남자라는 가면을 벗어던지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절과 단호한 기준을 가진 남자가 훨씬 더 깊은 존중과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이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삼키고 있는 불쾌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참아야 할 몫이 아니라 상대가 책임져야 할 무례함입니다.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결국 댐이 무너지듯 작은 무례함을 용납하면 당신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더 늦기 전에 그 균열을 메우십시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을 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남자의 품격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가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바로 불편함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메시지 창을 켰다 껐다 반복하고 지금쯤 연락하면 너무 늦은 걸까? 아니면 너무 빠른 걸까? 고민하며 초조해하죠. 이 정적과 불확실함이 주는 고통은 거의 육체적인 통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함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연락해서 확답을 듣거나 사과를 하거나 상황을 해결해서 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끝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형제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최고의 스승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자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서둘러 연락하고 매달리고 구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일시적인 안도감은 독약과 같습니다. 상대의 변덕에 의해 잠시 얻은 평화는 당신을 더 깊은 의존의 늪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이 이미 드러내고 있는 진실을 당신이 서둘러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혹은 당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현재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불안함에 못 이겨 그 정적을 깨버리는 순간 당신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읽어낼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됩니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가 지금 당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혹은 당신의 부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고독을 견디는 힘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행복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연락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 누군가의 관심이 없어도 내 하루는 가치 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다. 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불편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이 능력을 갖춘 남자는 무서울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외로움 때문에 낮은 가치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흔들려 해도 당신은 이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알기에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이 힘은 연애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사업의 위기, 인간관계의 배신,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불편함을 견뎌본 사람만이 갖게 되는 맷집입니다.
만약 지금 그녀의 침묵 때문에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고 집중력이 흩어지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발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를 끊어내고 더 단단한 쇠사슬로 교체할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마세요. 그 정적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과 반응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나라는 사람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익숙한 편안함을 버리고 낯선 불편함을 선택했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 그 고독의 시간을 기꺼이 즐기십시오. 그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여유를 가진 남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 이른바 그레이트 피벗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의 중심을 그녀에게서 나로 완전히 옮기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심이라는 것을 단순히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관심은 곧 에너지이며 권력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지 분석하는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인 주의력이라는 권력을 상대에게 헌납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며 그녀의 메시지가 왔는지 살피고 일하는 도중에도 문득문득 그녀의 SNS에 들어가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확인하죠. 친구들을 만나서도 결국 대화의 끝은 걔가 왜 그럴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상태의 당신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그녀라는 주인공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기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가치 판단 기준이 모두 상대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무력감의 정체입니다. 이제 이 에너지의 방향을 180도 바꾸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에게 쏟았던 그 모든 분석적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녀가 왜 연락을 안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즉시 그 생각을 끊어내고 지금 내가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대체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이동입니다. 많은 남자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먹기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고 믿죠. 하지만 자존감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냈을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즉, 생각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승리의 축적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첫째,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대신 물 한 잔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오늘 하루 내가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둘째, 과거의 대화창을 다시 읽으며 단서를 찾는 짓을 멈추세요. 그건 이미 끝난 시나리오를 다시 읽으며 괴로워하는 고문일 뿐입니다. 셋째, 친구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하며 값싼 위로를 구걸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경제적 성장, 당신의 몸을 만드는 데 쓰십시오.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겁니다. 자꾸만 생각은 그녀에게로 되돌아오겠죠.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신의 뇌가 오랫동안 그녀 중심으로 회로가 짜여 있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지금 내 에너지가 밖으로 새고 있구나.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자. 이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녀의 반응에 목매지 않고 자신의 삶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분위기 자체가 바뀝니다. 결핍된 남자의 냄새가 사라지고 충만한 남자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그녀를 완전히 잊고 당신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을 때 상대는 당신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진 진짜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의 목적은 그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시 그녀를 중심으로 세우는 일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그 누구의 관심이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 충분히 온전하고 강력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평화가 협상되지 않는 상태, 그 누구도 내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세계에서 그녀를 태양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십시오. 당신이 중심이 된 삶, 거기서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할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막연한 다짐은 가장 위험합니다. 의지력은 소모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의지력이 바닥났을 때 나를 지켜줄 시스템, 즉 루틴과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겠다고 갑자기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갑자기 헬스장 6개월권을 끊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새벽 5시 기상에 도전하죠. 하지만 이런 급발진은 대개 일주일도 못 가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여전히 그녀의 반응이라는 강력한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제거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니라 지루할 정도의 반복에서 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다시 설계하십시오. 첫째, 육체적 재건입니다.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혹은 멋진 몸을 보여줘서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여전히 그녀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운동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은 불안과 초조함을 잠재우는 가장 빠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땀을 흘리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비로소 당신의 뇌는 그녀라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몸이 단단해지면 마음의 맷집도 함께 자라납니다. 둘째, 정신적 재건입니다. 수면과 집중력을 보호하십시오.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습관은 당신의 정신을 좀먹는 독약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스마트폰과 완전히 격리된 딥워크 시간을 가지세요. 독서든 업무든 공부든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는 경험을 회복하는 것이 흩어진 당신의 자아를 다시 모으는 핵심입니다. 셋째, 환경적 재건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지저분한 방, 쌓여있는 쓰레기, 그녀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 당신의 외부 환경은 당신의 내부 상태를 반영합니다. 주변을 정돈하는 행위는 나는 이제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명료한 생각이 나옵니다. 넷째, 경제적 재건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에 몰입하십시오. 돈을 더 버는 것, 커리어를 쌓는 것, 재테크를 공부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자립심이 강한 남자는 정서적 의존도가 낮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와 전문성이 올라갈수록 당신은 누군가의 작은 변덕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자기 암시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했고 업무 목표를 달성했으며 방 청소를 끝냈다라는 물리적 증거는 믿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완수한 작은 승리들을 기록하십시오. 그 작은 기록들이 쌓여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자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연료로 쓰십시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 통증, 억울함, 분노를 헬스장의 바벨에 쏟아붓고 업무의 몰입도로 치환하십시오. 고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당신을 가장 날카롭게 벼려낼 수 있는 최고의 숫돌이 되기도 합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규율 끝에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느냐 마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자, 이제 루틴과 규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시 세웠다면 당신에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남자의 여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단순히 성격이 느긋하다거나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결핍의 냄새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상대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어떻게든 사랑받으려 애쓰는 남자의 모습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주 절박하고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으며 어떻게든 상대의 승인을 얻어내려는 결핍의 향기가 납니다. 슬프게도 인간의 본능은 이런 결핍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낮은 가치의 존재로 분류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언제든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삶에 완전히 몰입해 있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남자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다정하게 맞이하지만 상대가 무례하게 굴거나 거리를 두면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나는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온전하다라는 강력한 자기 확신에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불가능한 남자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남자가 대체 불가능해지기 위해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화려한 스펙을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조건은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진짜 대체 불가능함은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그 남자가 가진 정서적 단단함과 기준에서 나옵니다.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친절함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남자가 될 때 당신은 비로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착한 남자는 널려 있지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강한 남자는 정말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를 고민하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높은 기준에 맞는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입장이 됩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 단계에 이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상대의 관심을 갈구하던 시절에는 죽어도 안 되던 것들이 당신이 관심을 끊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오히려 상대가 당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현상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여유를 연기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밀당을 하거나 일부러 차갑게 굴어서 상대를 유혹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짜 여유는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유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동을 했고, 실제로 커리어를 쌓았으며, 실제로 고독을 견뎌냈고, 실제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실체 있는 여유여야 합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남자, 매달리지 않아도 매력적인 남자.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었을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울 속의 당신을 보세요. 더 이상 상대의 답장에 가슴 졸이던 그 나약한 청년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진짜 남자가 서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쯤 되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그녀가 돌아오나요? 혹은 이렇게 하면 그녀가 내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답이 당신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승리라고 하면 나를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거나 내 가치를 인정하며 매달리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승리는 여전히 상대의 반응이라는 외부 조건에 내 행복을 맡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패배하는 인생, 그것은 여전히 상대가 내 인생의 심판관이 되는 삶입니다. 제가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사람의 거리두기나 침묵 앞에서도 내면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나거나 나를 부정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내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믿게 되는 것, 바로 이 정서적 독립을 이뤄내는 것이 이 게임의 진짜 결말이자 유일한 승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그녀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 다정했다면 당신은 절대로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당신의 자존감이 얼마나 타인에게 의존적이었는지 깨달을 기회조차 없었겠죠. 결국 그녀가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거리감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있었기에 당신은 억지로라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했고, 무너진 루틴을 세우고 내면의 근육을 키우며 진짜 남자로 성장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마워하십시오. 당신을 깨우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해준 덕분에 당신은 이제 평생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는 또 다른 시련이 오겠죠. 믿었던 사람의 배신, 사업의 실패, 혹은 예상치 못한 상실감.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웠고, 중심을 나에게 두는 법을 알며 나만의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진짜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이 좋아서 유지되는 가짜 평화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번 경험을 통해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손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수확은 누군가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풍요롭고 동시에 언제든 사랑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남자입니다. 이제 고개를 드세요. 당신의 눈빛에서 더 이상 불안함과 결핍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고요함과 압도적인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는 당신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시대의 남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승리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거나 혹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휴대폰을 곁에 두고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불안함조차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변덕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킬 줄 알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줄 알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계를 놓아줄 수 있는 강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영상 하나를 봤다고 해서 수년간 쌓여온 정서적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때로는 다시 예전의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당신을 붙잡아줄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남성을 위한 스토아 관계 설계도 전자책과 오디오북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단순히 여자를 유혹하는 법이나 밀당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감정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법,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경계선을 세우는 법,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를 쫓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남자가 되는 법을 담은 인생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디오북 버전은 운동할 때, 운전할 때, 혹은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보낼 때 들으며 당신의 무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시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켜줄 정신적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타인의 행동에 당신의 가치를 맡기는 삶을 이제는 끝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강해지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그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면 댓글에 나는 평온을 선택한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이 당신의 뇌에 새기는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진실이 더 많은 남자에게 더 이상 소중한 청춘을 잘못된 관계에 낭비하는 사람이 없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원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성된 가치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당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